여러분 잘 지내시죠? 어제 제가 두 번째 시위를 갔었습니다. 어제는 거의 4시간 넘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왜 그렇게 오래 서 있었냐면 그 계획이 없었는데 보통 제가 한 2시간 정도 해야지 하고 갔는데 좀 특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일단 두 번째 시위니까 좀 떨리는 게 덜하고 좀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갔는데 뭐 여전히 그 공무원들,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하고 지나가는 그 시민들의 관심은 뭐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좀 진짜 또 투명인간이 됐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꿋꿋하게 서 있는데 방송국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 부산시청으로. 뭐지? 설마? 벌써? 이렇게 좀 기대를 했는데 저를 찍으러 오나? 뭐 질문이라도 좀 해주시려나 했는데 전혀 제 피켓도 쳐다보지 않고 여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걸어가시더라고요. 또 경찰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경찰들이 혹시 나한테 그건 아닌데 그래서 경찰차를 대고 두 분이 걸어오시길래 제가 인사드리려고 저쪽으로 바라보시면 근데 저를 바로 옆으로 지나가셨는데 안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투명인간이 또 됐고요. 어쨌든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뭐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 오시는지 이렇게 방송국에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나 해서 제가 그 방송국 그 대기하고 계신 분한테 좀 젊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여쭤봤죠.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이러면서 여쭤보니까 1시에 뭐 대구에서 시위가 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갔어요. 근데 정말 한 10분 기다리니까 엄청난 버스 2대를 큰 버스 2대를 대절을 하셨는지 딱 시청 제가 서 있는 바로 그 도로 옆에 딱 주차를 하시더니 막 몇십 명이 대거 내리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 그 막 띠도 두르고 머리에 왜 결사 반대해가지고 그런 거 두르고 막 깃발 있잖아요. 깃발을 막 휘두르면서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 뭐 확성기까지 준비를 하셔가지고 대대적으로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뭐 진짜 저렇게 대대적으로 해야 관심을 받는구나 하고 이제 저는 옆에서 아시겠죠? 혼자서 이렇게 옆으로 좀 이렇게 비켜가지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니까. 그래서 옆으로 비켜서 이제 서서 계속 저는 꿋꿋하게 피켓을 들고 그분들이라도 같은 대구 시민이지만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막 이제 그 마이크를 들고 엄청 이제 토로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시위를 보니까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신공항 그 시민 단체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의 가덕도 공항을 왜 갑자기 시장 선거에 앞서서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추진하느냐 우리를 무시하고 하여튼 그게 너무 억울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부산까지 와서 이렇게 시위를 한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뭐 2016년도에 다 합의를 만나서 봤는데 그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왜 그 뭐 프랑스 연구기관이든 전체 그 글로벌 기관에서 가덕도는 신공항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곳인데 왜 그걸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선거에 이기기 위한 하나의 그 꼼수일 뿐이고 그 부산 국민들을 좀 속이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저는 사실 뭐 부산 시장 후보들 중에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저도 조금 찾아는 봤는데 이게 2002년도부터 18년 동안 이런 얘기가 계속 올라왔다 없어졌다 올라왔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나 보더라고요. 뭐 어쨌든 제가 아주 자세한 팩트를 드리기에는 저도 아직 지식이 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정말 억울해 보이셨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막 이제 자기가 왜 이렇게 집회를 하는지에 대해서 막 목소리 높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앞에 찍고 계시는 부산에 뭐 여러 군데서 오셨더라고요. 이제 방송국 그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음번 방송에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건 제 학생이 저한테 보내준 영상인데요. 그 전 대통령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자들한테 질문을 요청했는데 질문을 전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오히려 중국 기자가 손을 번쩍 들고 해서 오바마는 이제 중국 기자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얘기를 하겠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여긴 한국이니까 한국 기자들한테 내가 질문을 기회를 주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두 번째 했는데도 뻘쭘하게 된 거예요.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얼마 전에 그 얘기를 이제 우리 학생이랑 하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보여주니까, 참 문제다.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이 정말 이렇게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시민들을 키워냈나? 이제 그 언론인조차도 이렇게 우리 시민이다 보니까 이런 영향을 미쳤구나 해서 되게 씁쓸했는데, 어제 세상에 제가 그 광경을 목격을 했지 뭡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아무도 손을 안 드시니까 또 뻘쭘하게 또 다시 똑같은 이제 또 이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시고, 또 조금 있다가 다시 그 부산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때가 기회다. 내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 손을 번쩍 들었죠. 저 부산 시민으로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흔쾌히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 사진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콩 사진, 이거 잠시만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래서 이 김해 신공항, 그 백지화를 취소하라는 이런 그 대구 시민들의 단체 앞에서 또 그 발언권이 주어져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사실은 이 가덕도 신공항이 왜 선거 때마다 나오고 이렇게 시끄러운지 잘은 모르겠다. 좀 대화로서 다 잘 해결이 돼서 뭐 대구하고 부산하고 경북하고 불경이니까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인가요? 다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 애국자 되더라. 우리나라는 얼마나 작은 나라냐. 여기서 분열이 되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제가 궁금한 거 질문하고 대답해 주시고, 또 나중에는 저가 이렇게 혼자 들고 있으니까 계속 마칠 때까지 제 그 피켓의 내용도 읽어주시면서 얼마나 시민이 답답했으면 이렇게 나으셨겠냐 하면서 또 저한테 또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한참 저도 옆에 서 있었고, 옆에 이제 집회를 하시는데 마지막에는 또 선물까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막 물하고 손난로에다가 저거 뭔가요? 이름 모르겠어요. 손 따뜻하게 하는 거랑, 그리고 이게 나는 스펀지인가 이게 뭔가 했는데 이게 분홍색 떡이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서 가족들이랑 나눠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블루베리 떡인데, 예. 하여튼 대구가 음식이 맛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이제 마치고 앉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주입식 교육 정말 어제 그 폐해를 제가 직접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방송 찍고 가시는데 또 저를 전혀 쳐다보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인 시위는 저기 방송에 혹시 안 찍어줍니까? 여러 명 나와야 찍어줍니까? 하니까 이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꾸준히 할 테니까 좀 저기 기회 되시면 한번 좀 촬영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 제가 오늘 방송은 주제는 그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또 긴 말씀 드렸고요. 이 콩 사진, 이걸 제가 왜 올렸냐면은 좀 나이 드신 정치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민족은 예전부터 공동체를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말이 굉장히 퇴색되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미국 살 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게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와닿곤 했거든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한편으로는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 제일 조심해라, 한국 사람끼리 제일 많이 사기친다더라,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어떻게 이 두 가지 상반된 그런 인식이 존재하는지 참 아이러니한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네 아주 서로가 서로를 돕는, 정말 콩 하나라도, 제가 콩 그림을 찾은 이유는 콩 하나라도 나누어 먹는 민족, 이런 얘기 아마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10대, 20대라고 하셔도 부모님 세대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한테 한번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콩 하나라도 나누어 먹는 민족. 예, 그게 우리나라의 민족성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정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정의 문화가 우리에게 맞지 않은 정치 지형, 정치 문화 때문에 굉장히 퇴색되고 있지 않나라는 위기감이 듭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문화, 우리의 고유의 문화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당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냐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지금 하루 이틀 된 영상이거든요. 국회에서 일어나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좀 길더라도 꼭 보시고요. 왜 제가 우리나라에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기존 정치의 권력 다툼에 의해서 지금 대구, 부산도 지금 자꾸 언론에 의해서는 갈라놓잖아요.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한테 어제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시고 이렇게 선물까지 주시고 간 분들 대구 분들이시고요. 이 작은 나라에서 서로가 분열되면 우리 전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불행한 사회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통합시키고, 그리고 다른 의견을 가졌지만 함께 토론하고 합의하고, 또 합의가 되기까지 토론이 굉장히 길고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 정말 고통을 받는다고 할지언정, 모든 과정은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민주화적인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한테도 이렇게 민주화적인 토론과 합의로서 어떤 갈등을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큰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요, 어떻게 시민사회에서 그런 민주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민주화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뜻은 모든 우리 삶의 그런 바탕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선배들이 정말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민주화를 독재 정권에서 구출해내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만, 우리 세대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정치의 민주화를 모든 사회 저변에 민주화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우리 커뮤니티에부터 모든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가 정착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상반되는,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갈등 상황을 저렇게도 정말 끈질기게 합의의 과정, 그런 설득과 토론의, 건전한 설득과 토론의 과정에서 행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정치권에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정말 신념을 가지고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아주 건전한 시민들이 모인 새로운 정당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고요. 그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짓이야 지금 뻔뻔한 새끼가. 위선정권 막장정 어디서 어디서 행패야 지금? 하는 건 맞지. 누가 얘기해도 맞는 얘기해. 뻔뻔한 독재자입니다. 하는 짓이야 지금 뻔뻔한 새끼가. 김기현 넌 어제 우리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답답하시죠, 여러분? 국회 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비롯하여 말로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주주총회 회의장인 것 결의권을 같은데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가만수만으로 안하였습니다.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안건 조정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조정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회사는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가만수만으로 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용판, 추경호, 권성동 의원이 각각 네, 백혜련 발의한 의원님 세 건의 상법 일부 잠시 개정 중단해 법안. 주십시오. 지금 뒤에 국민의힘 의원님들 계속 이렇게 하시면 회의 진행을 방해하시는 겁니다. 의원님들은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국회법을 언급할 수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이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에 단 한 자 한 획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 회의를 방해하시면 국회법 제145조 제2항에 따라 질서 유지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의원님들께서는 이 회의장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인 행태입니다. 백혜련 의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다시 회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답답하시죠? 그만 볼게요. 우리나라의 정치판에 지금 불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남의 집에 불난 듯이 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시면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상식과 이런 그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이 분열된 상황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시민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서 주셔야 우리나라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데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주변 분들 중에 혹시 책임감과 정의감에 불타오르시고 뭔가 좀 행동력이 있으신 분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이런 유튜브를 하고 이런 1인 시위를 하는 거는 저 하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나 이런 정치권에는 불이 나고 있습니다. 어느 집단, 어느 누구도 우리가 잘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새로운 정당이 정말 지금만큼 필요한 시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환경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 그리고 이런 빈부격차, 그리고 청소년들의 이런 주입식 교육 때문에 괴로운 상황들, 그리고 그 부모들의 괴로운 상황들,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 부재해서 정말 고통받는 노동자들, 그리고 또 제대로 기업을 해보려고 하는데도 또 공정하게 해야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기업들, 너무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들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풀고 함께 논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정말 진영 싸움에 시간 낭비할 게 아니라 실용적이고 아주 효과적인 정책을 싸우지 않고 설득과 합의의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모범을 보일 만한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시험대에 올려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환경도 너무너무 심각한 위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권이 존엄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지금 민생이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더 힘들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저렇게 싸움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함께 행동해 주시고요. 행동해 주실 주위분들 많이 소개시켜 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